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이번 세미나 영상에서는 Adversarial Examples in Improve Image Recogni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0년도 CBPR에 이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Adversarial Example이 이미지 레코그니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문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영상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링크가 걸려있는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과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그리고 디그레이딩 퍼포먼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논문이 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구조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장표는 저희 연구실의 서승환 박사과정이 진행했던 2020년도 세미나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라 함은 흔히 특수한 노이즈를 원본 이그젠플에 더해서 사람이 판단하기엔 똑같지만 머신이 판단하기엔 전혀 다른 클래스가 되는 이그젠플들을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있는 고양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양이지만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오븐이라던가 뭐 바나나라든가 자동차라든지 전혀 다른 클래스로 예측이 되는 이그젠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개념적으로는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양이인데 전혀 다른 이제 클래스로 예측될 수 있는 이그젠플들인데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흔히 클래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이그젠플에 대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이 클래스 레이블을 갖고 있는 것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모델에 넣어서 모델이 훈련 과정에서 이 이미지가 우리가 보기엔 캣이죠. 그래서 캣이라는 레이블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그 학습시키는 과정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인풋 이미지가 들어와서 트레이닝 과정에 모델에 넣었을 때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예측된 확률 값이 캣 쪽에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인 캣이라는 레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는 지금 확률 예측값이 캣은 0.7, 도그는 0.3이라고 들어왔고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은 캣은 1, 도그는 0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로스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로스를 기울기를 구해서 모델에다가 전파를 해주게 됩니다. 이 로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모델은 소프트맥스 프레딕션 값을 훨씬 더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게 만들도록 학습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는 0.7, 0.3이었던 값이 0.9, 0.1이 되도록 우리가 로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모델을 계속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물로 들어간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로 모델이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로스를 구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사실 학습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모델에다가 로스를 크게 만들라라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레이블을 그냥 단순히 맞추지 못하게 학습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상식을 깨는 실험에서 뭔가 굉장한 인사이트들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학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로스를 크게 만들어서 그 모델을 학습하게 할 이유는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어센트를 할 텐데 모델의 파라미터를 프리즈, 고정을 합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노이즈 텀을 인풋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해서 더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예측을 틀리게 하게 됩니다. 모델을.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진 상태에서. 그런데
이 퍼터베이션이 보통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함에도 모델이 인퍼런스를 했을 때 전혀 다른 레이블로 예측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perturbation이 더해진 그 값을 우리는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부르는데, 이 adversarial example은 perturbation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고양이랑 차이를 구별할 수 없지만 모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gradient를 ascent하는 방식으로 perturbation을 학습해서 더해줬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인퍼런스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레이블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이 행위를 adversarial attack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dversarial attack의 과정에서 생성된 그 우리가 차이를 감지할 수 없는 gradient ascent를 수용한 그 example을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도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고양이로 학습해서 모델이 고양이라고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예측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실제 모델은 전혀 다른 클래스인 도그, 강아지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분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차이를 감지할 수 없지만 이 어드버서리얼 example은 사실 딥러닝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많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어드버서리얼 example에 관해서 그 유명한 2015년도 이안 펠로우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판다라는 것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를 갖지 않는 어떠한 이미지를 더해줬더니, 노이즈 이미지를 더해줬더니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차이를 구별할 수 없지만 모델은 기본, 긴판 원순이라고 99.3%의 신뢰도로 오분류를 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 이 어드버서리얼 example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드버서리얼 example은 사람이 봤을 땐 차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이 오분류한 상황이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예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뭔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해야 되는 객체가 등장했음에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도로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example에 대해서 모델이 강건하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인풋 이미지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 차이를 인지할 수 없는 perturbation을 더한 것을 어드버서리얼 example이라고 하고, 이것은 두 개 더해졌을 때도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원본, 고양이라는 레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은 이것을 강아지라고 오분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본의 이미지와 어드버서리얼 example를 함께 모델에 넣어서 이것을 다시 원본 레이블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방법들을 이렇게 어드버서리얼 example만 갖고 트레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방어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모델의 방어 성능 또는 뭐 강건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디그레이딩 퍼포먼스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널리 알려져 있던 개념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요 세 가지 논문을 레퍼런스로 걸어서 여러 번 이 디그레이딩 퍼포먼스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그레이딩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62.3%의 어큐러시를 갖는데 클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더니 그것은 78.91% 성능을 가지니까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더니 성능이 감소한다. 클린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더니 굉장히 미세하게 클린 example에 대한 성능이 감소한다. 또는 우리는 our 모델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한 모델입니다. 이것이 클린 어큐러시에 대해서 굉장히 작지만 그 성능 하락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 세 가지 논문을 레퍼런스로 거는데, 요거는 원본 논문에서 제가 전부 다 발췌를 해온 것이고요. 저자들은 어쨌든 이 세 가지 논문의 근거로 들어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방어 성능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지 모르나 클린 example에 대해서는 성능을 감소시킨다. 그것을 디그레이딩 퍼포먼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이제
메들리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 PGD라는 것을 처음 제안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논문은 왼쪽에 있는 표는 앞쪽에서 소개드렸던 논문 중에 한 편인데 두 실험 모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클린 이그젠플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스탠다드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만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더니 탑 1이든 탑 5든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 또한 디퍼 모델에 대해서도 디퍼 모델이 뭔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더니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도 스탠다드 트레이닝 대비 FGSM이나 PGD 같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더니 내추럴 이그젠플에 대해서 성능이 감소하더라. 그것이 뭐 심플 모델이든 와이드 모델이든 똑같은 경향들이 발견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은 클린 이그젠플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 일반화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차이도 감지할 수 없고 원본 레이블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합당함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사람이 봤을 땐 동일한 레이블이니까 어디셔널 이그젠플로 써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논문입니다. Adversarial Examples Improve Image Recognition. Adversarial Example을 가지고도 이미지 레코그니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2020년도 CVPR에 발표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이용해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성능을 향상시켰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저자들이 갖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워크가, 우리의 결과물이 처음으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모델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보였는데 조건이 좀 걸려있긴 합니다. Fully Supervised Setting이어야 되고요. Large Scale ImageNet Dataset이라는 조건 내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이 어떤 방식으로 어드버서리얼 에그젠플을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켰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는 지금 소개시켜드린 논문에 있는 장표는 아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실의 서승환 박사과정이 이제 실험을 했던 장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링크에 가시면 원본 자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비교한 상황이었고요. 베이스라인 성능에 대비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조금 오르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마지막 것이 뒤에서 이 논문에서 한 실험과 사실은 똑같은 실험인데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로 학습을 한 다음에 클린 이그젠플로 파인 튜닝을 한 상황입니다. 성능이 조금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비해서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들이 성능 향상이 더뎠는데 그 이유가 특정 클래스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오분류를 초래하는 속이는 어드버서리얼 에그젠플은 리얼 월드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호라이전탈 플립은 진행을 하지만 버티컬 플립은 현실에 이렇게 비행기가 뒤집힌 사진은 흔하지 않겠죠. 이런 거를 진행하지 않는 것과 이유가 똑같다인데 이 굉장히 조금 제한적인 상황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비교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 원본의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장표가 논문에서 소개된 장표입니다.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수행한 건데요. 왠지 파란색이 바닐라 트레이닝을 수행했던 결과입니다. 어, 우리가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이피션트 넷을 사용을 했는데 이피션트 넷을 사용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의 탑원 애큐러시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바닐라 트레이닝을 클린 이그젠플만 갖고 바닐라 트레이닝을 했더니 성능이 이렇게 나오는데 매드리스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PGD라고 해서 뒤에 소개시켜드릴 방법입니다. PGD 트레이닝을 했더니 성능이 감소했다가 클린 이그젠플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면 다시 성능이 오르더라 하는 것을 이제 이피션트넷의 B3 구조와 B7 구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만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퍼포먼스 디그레이데이션을, 그러니까 감소를 초래합니다. 이 PGD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학습 방식 중에서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있고 클린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모델에 넣어서 예측을 하도록 하는데 위쪽을 사용하지 않는 게 PGD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만 가지고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하는 게 이 PGD 방식인데, PGD 방식을 했더니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근데 그거를 클린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파인 튜닝을 했더니 네트워크가 이제 성능이 향상되더라. 그러니까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클린 이미지로 학습을 했더니 원본보다 성능이 더 오르는 것을 봐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모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적절하게 이용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아마도 분포의 미스매치,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에 의해서 발생을 할 것이다. 요것은 가정입니다. 요 가정에 대한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장표를 가져왔고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이 분포가 다르다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팬더 사진을 찍더라도 그것을 긴팔 원숭이처럼 보이게 할 수가 없고, 어떠한 고양이 사진을 찍더라도 그걸 냄비나 오븐으로 보일 수 없게 하는데, 그러한 오분류를 초래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분포가 다를 것이다라는 가정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포가 다른데 적절하게 사용되면 아마 성능 향상이 될 것이다가 저자들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방법을 수행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여러 번 앞에서 소개를 드렸던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줄여서 PGD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예전에 발표를 진행했던 FreeLB라는 세미나 영상에 사용됐던 발표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고요. 조금 거기서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은 이제 세미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테이션부터 보시면은 이 D는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포입니다. L이 로스 펑션이고요. 세타가 네트워크 파라메터, X가 트레이닝 샘플, Y가 그라운드 트루스 라이블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샘플과 레이블은 특정한 내재된 분포를 따르는 상황에서 X와 Y와 모델의 파라메터를 넣어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파라메터에 대해서 로스를 감소시켜라 라는 것이 사실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로스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거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이 임베딩 스페이스 또는 뭐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히든 스페이스 상에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분류 하기 쉽게 모아준 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고, 이 바운더리 위는 캣이라고 아래는 도개라고 분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고요. 여기에 텀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하나가 어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을 엡실론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터베이션 레인지라고 S라고 하는데, 이 퍼터베이션은 S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차이를 감지할 수 없는 퍼터베이션을 넣어서 안에서는 로스를 최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의 바운더리를 넘겨서 오분류를 시키면 사실 로스가 가장 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이렇게 모델의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퍼터베이션을 학습해서 더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아우터 미니머제이션 프로블럼, 지금까지 푼 게 이너 맥시머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바깥에 아우터 미니머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과정에서 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받아서 모델의 로스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바운더리도 조정을 하고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조금 더 바운더리 위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모델의 파라메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서로서로 왔다 갔다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바깥에는 미니머제이션, 안에는 맥시머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을 하지 않고 새들 포인트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안정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면 최적화가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적으로. 그것은 이제 메드리의 2018년도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링크가 안 달려 있는데 앞쪽에 메드리 2018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요거를 수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건 여담이었고요. 궁금하시다면 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펄터베이션은 특정한 레인지를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운드를 친 다음에 이 바운드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만약에 경계를 넘는다면 그 축에다 사용을 하도록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굉장히 강건하게 잘 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메들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PGD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의 로스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클린 이미지에 대한 로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떼서 보게 되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로스입니다. 그래서 클린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해보면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로스가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클린 이그젠플과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함께 쓸 수 있도록 로스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합니다. 도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린 이미지를 넣어서 여기서 로스를 한번 계산하고요. 그 다음 클린 이미지를 넣어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만들고 거기서 한 번 더 로스를 계산합니다. 파란색 점선이 거래 그레디언트 어센트고요. 맥시머제이션,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빨간색 선이 미니머제이션,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분포가 서로 다르다라는 가정을 했었죠, 우리가. 왜냐면은 이 모델의 오분류를 초래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차이가 없는 이그제플이 원본 이미지와 분포가 다르다라는 가정은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분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그젠플을 동시에 넣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클린 이미지를 넣고 어드버서리 여긴풀을 넣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를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클린도 아니고 어드버서리얼도 아닌 어떤 분포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테스트를 할 때는 어드버서리얼 리그젠플에 대한 분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트레이닝만 이렇게 했지 테스트는 전부 다 클린으로 할 거니까요. 클린에 대한 성능을 계산할 때는. 그러면은 클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요 분포를 쓰는 것이 맞을 텐데 우리는 주황색으로 지금 분포를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클린 이미지의 분포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렇게 보조적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둬서 원본 클린 이미지와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의 분포를 둘 다 살릴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를 할 때는 요 보조적 억실러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거를 하고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클린 이그젠플의 분포를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논리의 전개나 발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떠올리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와, 이런 간단한 구조로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클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랑 어드버서리얼 에그젠플이 들어갔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두 개로 분리해야겠다라는 것이 저자들의 메인 아이디어고 이것을 디센던클트 러닝이라고 저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방법의 이름을 Adversarial Propagation, 줄여서 어드브프로프라고 부를 건데요. 전체적인 슈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이 굉장히 많은 슈도 코드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다음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전체적인 모델을 도식화해 놓은 것이고요. 클린 이그젠플을 넣어서 메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 클린 이그젠플을 어드벌서리얼 이그젠플을 생성할 때 억실러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억실러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클린만 쓰면 메인 배치를 쓰고요. 어드벌서리얼 이그젠플이 한 번이라도 개입이 됐으면은 억실러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겁니다. 슈도 코드 상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우리가 클린 미니 배치를 우선적으로 샘플을 한 다음에 레이블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어드버서리얼 미니 배치를 억실러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샘플했던 클린에 대해서 로스를 한번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미니 배치에 대해서 로스를 한번 계산을 하고요. 두 과정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해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얘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두 노멀라이제이션 결과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 번에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구조 자체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이피션트 넷을 사용했는데 제가 이피션트 넷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이 채널을 늘리는 게 와이드하게 한다라고 하고요. 이 층을 깊게 쓰는 것을 디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를 높이는 것을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이피션트 넷은 그냥 이거를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VIT 트랜스포머 계열들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피션트 넷 또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피션트 넷을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이미지 넷과 더불어서 컬옵션을 수행한 이미지 넷 C와 adversarially collected, 그러니까 모델이 분류하기 어려운 리얼 월드의 이미지들만 적대적으로 수집을 한 이미지 넷 A라는 데이터셋을 쓸 것이고요. 그다음 스타일라이즈드를 수행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스타일라이즈드 된 이미지 넷을 함께 사용을 할 것입니다. 각각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실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넷은 정상적으로 새에 대한 사진이고요. 컬옵션을 발생시켰으면 이렇게 조금 노이즈가 낀 조금 뭉개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어드버서리얼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를 바로 새다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모델이 분류하기 어려웠던 이그젠플만 모아놓은 것이고요.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컬 컨텍스처를 조금 변경을 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들은 이 컬옵션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작동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넷에 대해서 메인 리절트입니다. 표가 아니라 그림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드브 프로프가 바닐라 트레이닝에 비해서 이미지넷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미지넷 B 다음에 숫자가 오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보셨던 C, A, 스타일라이즈드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고요. 모든 경우에서 어드브 프로프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경우도 예외 없이 라고 저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어태커의 강력함에 대해서 모델 사이즈별로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PGD 1345가 엡실론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고요.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공격이 강할 때 훨씬 더 성능 향상이 컸다. 그 다음 모델의 크기가 작을수록 작은 공격을 할수록 모델의 크기가 작을 때 성능 향상이 좋다라고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과의 비교인데 이항구 펠로우가 제안한 FGSM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한 것이고요. 좀 개인적으로 이해했던 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패스 그레디언트 사인 메소드 줄여서 FGSM이라는 것도 리얼 데이터와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함께 쓰는데 저자들은 계속해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개입을 하게 되면 모델의 퍼포먼스가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요런 성능입니다. 이런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바닐라 트레이닝 대비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이미 성능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바닐라 트레이닝 대비 성능이 올랐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오른 게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성능 향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참신하고 가정도 굉장히 납득하기 쉬운 가정들이었는데 이 정도 성능 향상이라면 아마 반복 실험을 해보면은 조금 어, 오차범위에 이낼 수 있죠, 사실은.
0.7 정도의 성능 차이라면은 이게 뭐 애큐러시 기준으로 0.7%포인트 정도의 차이라면은 반복 실험을 해도 이 정도는 유의미하다라고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FGSM 대비 0.1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지금 여기 이 성능 자체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쪽 그 성능이 아니라요. 여기서 조금 더 라지 모델을 개발을 한 다음에 이피션트넷 B8이라고 앞에는 이피션트넷 B7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B8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어도브 프로퍼를 적용을 했더니 기존에는 84.8%포인트, 퍼센트의 성능이 85.5%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을 했다. 어떠한 외부 데이터도 없이 라고 해서 요게 메인 컨트리뷰션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간단했지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피션트는 뭐 B7 정도에서 마지널했지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한 것은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액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CBPR 논문이라서 논문 발표를 따르면 2020년도 7월의 결과고요. 발표 당시에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60위에 있습니다. 2021년도 8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 윗들은 대다수가 트랜스포머 계열, VIT 계열들이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정말 트랜스포머가 비전에서도 굉장히 크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이 불과 1년 사이에 60위까지 밀려나는 것을 봐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선적으로 저자들은 어드브 프로프를 제안을 했고요. 이것은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를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는 어, 새로운 트레이닝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배치놈을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적인 두 가지 배치놈을 이용해서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를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어드브 프로프라는 것의 기여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 리그젠플이 풀리 슈퍼바이즈드 하면서 라지 스케일의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가 저자들의 기여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갱신했다는 것이 어떠한 외부 데이터도 없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갱신했다는 것이 저자들의 기여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쓰는 것을 어느 정도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